자, 여러분, 머릿속에 진짜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AI한테 이거 코딩 좀 해봐 하고 딱 맡겼는데 나온 결과물 보고 이게 아닌데? 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분명 될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내 맘대로 안 되는 걸까요? 오늘 그 답답함의 원인 제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릴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질문 앞에서 딱 멈춰 섰을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멋진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바로 그 문턱에서 이 질문 하나가 우리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도대체 왜 우리가 AI 코딩에 거는 기대는 번번이 깨지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보통 어떻게 하죠? 그냥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회원가입 기능 하나 뚝딱 만들어줘. 뭐 리스트 페이지 하나 짜줘. 이렇게요. 옆에 있는 동료 개발자한테 말하듯이 우리가 원하는 기능 전체를 한 번에 툭 던지는 거죠. 이게 뭐 당연해 보이잖아요. 근데 결과는 늘 비슷하죠. 처음엔 그럴듯해 보여요. 근데 뭔가 좀 바꿔보려고 살짝만 건드리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코드. 결국엔 내가 생각했던 거랑 구조가 너무 달라서 아예 쓸 수가 없게 되는 그런 경험이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딱 들죠. 아, 역시 AI가 아직 멍청한가? 좀 부족하네? 하지만 놀랍게도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AI는 이미 충분히, 아니 너무 똑똑해요. 진짜 문제는 AI의 지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한테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AI에게 말을 거는 방식이 완전히 잘못됐던 거죠. AI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그럼 우리 지시에 뭐가 그렇게 문제였다는 걸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던 그 결정적인 차이점, 지금부터 제가 딱 짚어드릴게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는 실수가 여기에 그냥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왼쪽처럼 말해왔어요. 요구사항이죠. 사용자가 회원가입을 할 수 있어야 해. 즉, 무엇이 필요한지만 말한 거예요. 하지만 AI가 진짜 필요로 하는 건 바로 오른쪽, 개발 지시입니다. 이메일 형식이 맞는지 확인하는 함수를 만들어처럼 어떻게 만들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됐던 거죠. 이 비유가 진짜 딱 맞아요. AI는 내 마음을 척척 읽어서 알아서 다 해주는 그런 만능 시니어 개발자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시킨 일은 기가 막히게 잘해내는데 뭘 해야 할지 스스로 판단하지는 못하는 아주 성실한 주니어 개발자 같은 존재죠. 로그인 시스템 만들어줘가 아니라 자, 일단 로그인 버튼 UI부터 만들자. 이렇게 하나씩 알려줘야 하는 거. 바로 이겁니다. 알아서 잘해줘. 늘 하던 대로 해줘. 사람은 이런 말의 맥락을 이해하죠. 근데 AI는 이걸 해석해야 하는 숙제로 받아들여요. 이건 실행을 위한 명확한 지시가 아니라 해석을 요구하는 부탁일 뿐이니까요. 그러니 그 해석의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진짜 전문 개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핵심은 바로 단위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AI의 잠재력을 정말 100%, 아니 200% 끌어낼 수 있는 그 핵심 열쇠는 과연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개발 지시 단위. 말이 좀 어려워 보이죠? 근데 별거 아니에요. 회원 가입 기능이라는 큰 덩어리가 아니고요. 이메일 형식이 맞는지 검증해줘, 비밀번호가 8자 이상인지 확인하는 로직 짜줘처럼 딱 한 가지 책임만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작업 덩어리,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AI가 가장 잘 알아듣는 언어예요. 그럼 이 단위라는 거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4가지 질문으로 이루어진 아주 간단한 프레임워크,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기능 아무거나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 4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이 작업에 필요한 정보, 즉 인풋은 뭐지? 그걸로 뭘 해야 하지? 프로세스. 성공하면 뭐가 나오지? 아웃풋. 그리고 혹시 만약에 실패하면 어떻게 처리하지? failure.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막연했던 기능이 AI가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명확한 작업들로 착착 쪼개주기 시작할 거예요. 말로만 하면 감이 잘 안 오죠? 자, 바로 한번 써먹어 봅시다. 우리가 맨날 하는 막연한 요구사항 있잖아요. 상품 리스트 화면 좀 보여줘.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제품 목록 화면 만들어줘. 라는 그 뭉뚱그린 요청 하나가 이렇게 구체적인 5개의 작업 지시로 완전히 변신했습니다. API에서 데이터 가져오는 함수, 가져온 목록을 화면에 뿌려주는 컴포넌트, 로딩 중일 때 보여줄 화면.
이제 이 각각의 항목들은 AI에게 하나씩 시킬 수 있는 완벽한 미니 과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심이 뭔지 아시겠죠? 완성된 벽을 통째로 만들어 달라고 하지 마세요. 대신에 그 벽을 쌓을 벽돌을 하나씩 요청해야 합니다. 그 벽돌 하나하나가 바로 개발 지시 단위인 거죠. 결국 AI 코딩의 잠재력을 여는 열쇠는 더 똑똑한 AI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똑똑한 지시를 하는 거였습니다. 자, 이제 AI가 찰떡같이 알아듣는 언어를 배우셨으니 그동안 머릿속에만 담아뒀던 여러분의 멋진 아이디어를 한번 진짜로 만들어 보시겠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머릿속엔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걸 코드로 좀 바꿔보려고 AI한테 시켰더니 완전 실망만 하고 끝나는 경험이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하면 실제 작동하는 코드가 되는지 AI를 마치 숙련된 개발자처럼 부리는 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로그인 페이지 하나 뚝딱 만들어줘 이렇게 말했을 뿐인데 AI가 내놓은 건 뭐 완전 뒤죽박죽 엉망인 코드 뭉치. 이거 어디서부터 손대야 하나 막막했던 경험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바로 이 답답함. 내 머릿속에 완벽한 그림이랑 AI가 뱉어내는 이 쓸모없는 코드 사이의 간극을 오늘 한번 제대로 메꿔보자고요. 늘 딱 이런 상황이죠. 우린 그냥 깔끔한 로그인 페이지를 원했는데 막상 나온 걸 보면 버튼은 눌리지도 않고 디자인은 다 깨져 있고 이거 코드라고 할 수 있나 싶은 그런 결과물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갈 길은 이렇습니다. 첫째, 우리가 왜 자꾸 실패하는지 AI 코딩의 함정을 먼저 파헤쳐 보고요. 둘째, 개발자처럼 생각하는 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겁니다. 그 다음엔 실제로 아이디어를 잘게 쪼개고 완벽한 프롬프트를 만들고 또 전문가처럼 올바른 순서로 개발하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이 모든 걸 익혔을 때 무엇이 가능해지는지 정말 놀라운 미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우리가 왜 자꾸만 실패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짚고 넘어갈게요. 이것만 제대로 이해해도 사실 문제의 절반은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AI가 멍청해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우리가 AI한테 개발자가 알아듣는 방식으로 일을 시키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용자 입장에서 이거 해줘 라고 요구만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내용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왼쪽 보세요. 로그인 기능이 필요해요. 이건 그냥 소원이죠. 요구사항이라고 부르고요. 뭘 원하는지만 툭 던지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은 어때요? 이건 개발 지시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AI는요, 왼쪽처럼 막연하게 말하면 절대 못 알아들어요. 바로 오른쪽처럼 명확한 지시를 내려줘야 그때부터 일을 제대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우리의 생각을 요구사항에서 명확한 개발 지시로 바꾸는 법. 그러니까 새로운 사고방식을 한번 장착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개념이 바로 개발 지시단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기능 하나 만들어줘 라거나 화면 하나 짜줘 같은 큰 덩어리가 아니고요. AI가 딱 한 번의 명령으로 끝낼 수 있는 책임이 아주 명확하게 분리된 가장 작은 작업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이 화면 만들어줘 라고 통째로 던져주는 거예요. 하지만 개발자 눈으로 보면요. 화면이라는 건 그냥 결과물일 뿐이지 단 하나의 지시가 아니거든요. 화면 안에는 사실 UI를 그리는 일, 데이터를 가져오는 일, 오류가 났을 때 처리하는 일, 이런 수많은 개발 지시 단위들이 막 섞여 있는 집합체인 거죠. 이걸 한 방에 시키니까 AI가 헷갈려서 헤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든 그걸 AI가 착착 알아들을 수 있는 지시로 바꾸는 아주 실용적인 프레임워크를 알려드릴게요. 딱 이 4가지 질문만 기억하세요. 어떤 기능을 만들고 싶든 이 4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로그인 기능을 다시 생각해 볼까요? 자, 입력은 뭐죠? 이메일이랑 비밀번호겠죠. 처리는 유효성 검사 같은 걸 할 거고요. 성공하면 사용자 정보를 돌려주겠죠. 실패하면 에러 메시지를 띄울 거고요. 어때요? 이렇게 정리하니까 막연했던 아이디어가
AI를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 처음 바뀌지 않나요? 자, 이제 방금 그 4가지 질문으로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진짜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프롬프트를 조립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새로운 무기가 될 거예요. 완벽한 프롬프트는요, 그냥 부탁하는 게 아니라 마치 개발자한테 주는 작업 지시서 같아야 합니다. 제일 먼저 AI한테 역할을 딱 정해주는 거예요. 넌 지금부터 시니어 리액트 개발자야. 이렇게요. 그 다음엔 여기까지만 해 라고 명확하게 범위를 정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정리했던 입력과 출력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마지막으로 특정 라이브러리를 써야 한다거나 하는 제약 조건까지 걸어주는 거죠. 바로 이런 식으로요. 당신은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하는 시니어 개발자다 라고 역할을 부여하고 이메일과 비밀번호의 유효성을 검사하는 함수 딱 하나만 만들 거야 라고 범위를 아주 좁혔죠. 어떤 값이 들어오고 성공하면 뭐가 나가고 실패하면 뭐가 나가는지까지 아주 명확하게 정의했어요. 이 정도면 AI가 뭘 만들어야 하지 하고 추측할 여지가 아예 없는 겁니다. 자,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정말 중요한 개념을 알아볼게요. 아무리 프롬프트를 잘 짜도 일하는 순서가 뒤죽박죽이면 프로젝트는 결국 산으로 가거든요. 진짜 프로 개발자들은 어떻게 일하는지 그 작업 흐름을 한번 엿보겠습니다. 핵심 원칙은 진짜 간단해요.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를 절대로 동시에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데이터는 하나도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껍데기, UI 화면부터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프론트랑 백엔드가 서로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을지 계약서를 쓰듯이 API를 딱 정의하고요. 그리고 나서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야 비로소 이 둘을 연결하는 거예요. 이 순서만 지켜도 프로젝트가 엉망진창이 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웠다면 이제는 왜 이 기술이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이 새로운 방식이 우리에게 어떤 엄청난 가능성을 열어주는지 한번 보시죠. 100만 달러. 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3억 원이 훌쩍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돈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피터 레벨스라는 한 개발자가 오직 AI만으로 100% AI 코딩으로 만든 게임의 연간 매출액입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엄청난 돈을 버는 게임을 만드는데 딱 17일밖에 안 걸렸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운 방식으로 AI랑 협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속도와 힘을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죠. 근데 이게 뭐 특별한 개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코딩을 전혀 몰랐던 뉴욕타임스 기자는 냉장고에 남은 재료로 점심 메뉴를 추천해주는 앱을 뚝딱 만들었고요. 또 다른 기자는 단 이틀 만에 AI 협상 도구를 개발해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막는 건 기술이 아니에요. 유일한 한계는 AI에게 얼마나 명확하게 지시를 내릴 수 있느냐, 바로 그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AI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고 여러분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왔어요. 오늘 배운 이 방법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잠자고 있는 그 멋진 아이디어를 현실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가장 먼저 무엇을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AI로 코딩할 때 그 처음의 짜릿함 기억나세요? 와, 이걸로 뭐든 다 만들 수 있겠다 싶었는데 어느 순간 프로젝트가 거대한 벽에 딱 부딪혀서 막막해졌던 경험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요, 바로 그 벽을 시원하게 허물고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분명 시작은 좋았잖아요. 진짜 순조로웠는데 유청사항 몇 번 고쳤을 뿐인데 코드는 막 걷잡을 수 없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이제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감도 안 오는 그런 상황. 도대체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놀랍게도 말이죠.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이런 아주 사소하고 흔한 요청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이 부분 그냥 이렇게 바꿔줘? 우리한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 말이요. 사실은 프로젝트를 미궁 속으로 빠뜨리는 위험한 첫걸음이었던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해요. AI가 갑자기 멍청해진 게 아니고요. 진짜 문제는 바로 우리의 지시 방식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AI의 지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내리는 지시의 단위가 너무 크고 애매했던 거예요. AI는 우리의 의도를 막 알아서 파악하는 독심술사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엄청나게 재능은 넘치는데
아직 실무 경험이 좀 부족한 신입 개발자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확하게 딱딱 업무 지시를 내려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진짜 열쇠가 바로 이 개념에 있습니다. 개발 지시 단위. 이게 뭐냐면요. 단 한 번의 명령으로 딱 하나의 명확한 책임을 가진 코드를 만들어내는 가장 작은 작업 단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AI와 제대로 소통하는 언어인 셈이죠. 이 차이 한번 보세요. 정말 극명하죠? 왼쪽처럼 그냥 로그인 페이지 수정해줘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던지는 게 아니고요. 오른쪽처럼 로그인 컴포넌트에서 제출 버튼 바로 밑에 비밀번호 찾기 링크를 추가해줘. 기능은 나중에 만들어도 되니까 일단 눈에 보이게 링크만 만들어줘 라고 말하는 겁니다. 훨씬 명확하고 AI가 헷갈릴 틈이 없겠죠? 좋습니다. 그럼 이론은 이제 알았으니까 진짜 실전으로 들어가 봐야겠죠? 기존 코드의 기능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지시해야 이런 벽을 만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프로처럼 일하는 비결, 바로 이겁니다. 모든 변경 요청을 새로운 미니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바꿔줘라고 던지는 대신에 작고 독립적인 새 업무를 딱 정의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기존 코드를 충분한 맥락과 함께 제공하면서 이번 요청으로 얻고 싶은 단 하나의 결과물이 뭔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지만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방법 알기 전에 이미 프로젝트가 너무 꼬여버렸는데 어떡하죠? 모든 게 다 망가져서 이제 돌이킬 수 없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절망의 순간 말이에요. AI가 점점 이상한 코드를 막 뱉어내기 시작해요. 시키지도 않은 걸 만들고 정작 해달라는 건 무시하고 고쳐달라고 하면 할수록 상황은 더 나빠지기만 하죠. 이쯤 되면 진짜 다 포기하고 싶어지잖아요. 너무 공감되지 않으세요? 자, 바로 이 순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에요. 이건 실패가 아니라 AI가 우리에게 필사적으로 보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의 의미는 아주 명확해요. 저기요, 우리 지금 뭘 만들어야 하는지 그 기준점이 흐려졌어요. AI가 더는 확신을 못하고 그냥 추측에 의존해서 코드를 짜기 시작했다는 위험 신호인 거죠. 그렇다면 이 위험 신호를 딱 감지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길을 잃은 프로젝트를 구출할 비상계획, 바로 리셋 프로토콜을 가동해야 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강력해요. 첫째, 스탑. 일단 멈추세요. 당장 프롬프트 입력을 중단하는 겁니다. 둘째, redefine. 재정의하는 거예요. 프로젝트의 현재 상황이랑 다음 목표 딱 하나를 명확한 한 문장으로 다시 써보는 거죠. 셋째, narrow. 범위를 확 좁히세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가장 작은 첫 단계가 뭘까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e-instruct. 그 작고 명확해진 지시를 충분한 맥락과 함께 AI에게 다시 전달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관통하는 황금률은 결국 딱 하나입니다. 한 번에 딱 하나만 요청하기. 정말 이 원칙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AI 코딩 경험은 극적으로, 아주 극적으로 달라질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순히 코드를 짜는 능력을 넘어서서 AI의 잠재력을 200% 끌어내는 명확한 지시의 기술이라는 새로운 슈퍼파워를 갖게 되신 겁니다. 자,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의 프로젝트가 실패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소통 방식의 개선이 필요했을 뿐이죠. 그리고 망가진 프로젝트는 멈춰서 방향을 재설정하라는 신호였고요. 이제 모든 요청은 정밀한 개발 지시 단위로 다루면 됩니다. 결국 AI 시대의 진짜 개발 실력은요, 거대한 아이디어를 작고 명확한 작업으로 쪼개는 능력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멈출 수 있는 사람이 결국 끝까지 간다. 이 말이 오늘 내용 전체를 요약해주는 것 같지 않나요? 무작정 달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길이 안 보일 때 잠시 멈춰서 기준을 바로잡는 지혜, AI랑 협업할 때도 이 말은 정말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AI와 진정으로 협업하는 방법을 손에 넣었습니다. 자, 이 강력한 새 능력으로 여러분은 무엇을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AI 코딩 실력 한 단계 더 레벨업하고 싶으신가요? 단순히 프롬프트만 입력하는 걸 넘어서 AI를 진짜 내 손발처럼 마치 오케스트라의 마에스트로처럼 지휘하는 법, 그 핵심 비결을 오늘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AI가 코드를 이렇게나 잘 짜주는데 왜 내가 하는 AI 프로젝트는 자꾸만 중간에 엎어지고 실패하는 걸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좀 답답함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쵸? 이게 바로 그 유명한 AI 코딩 정체기입니다.
처음에는 막 신기하고 재밌다가 어느 순간 프로젝트가 막 감당이 안 되게 커지고 결국엔 손을 놓게 되는 바로 그 지점 말이죠. 자, 그럼 이 정체기를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핵심은요, 바로 생각의 전환입니다. 꾸준히 성공하는 비결은요, 더 좋은 프롬프트를 막 찾아 헤매는 게 아니에요. 바로 더 나은 프로세스를 만드는 데 있다는 거죠. 딱 이 두 모습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왼쪽은 어때요? 그냥 프롬프트만 잔뜩 모으는 데 집착하다가 뭔가 잘 안 되면 AI가 이상해 하고 AI 탓을 하는 프롬프트 수집가고요. 반면에 오른쪽은 반복할 수 있는 나만의 프로세스, 나만의 시스템을 만드는 데 집중하죠. 그래서 일이 잘못되면 내 지시 방식에 문제가 있었나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스템 구축가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핵심은 진짜 이거예요. 여러분의 진짜 자산은 어디서 긁어온 멋진 프롬프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일을 잘게 쪼개는 나만의 기준, 이거예요. 이 반복 가능한 방법론이야말로 여러분의 가장 가치 있는 무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좀 딱딱한 얘기는 그만하고 실전으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부터는 AI 작업을 위한 여러분만의 단단한 시스템을 만들어줄 아주 구체적인 습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롬프트 입력하기 전에요. 딱 이 세 가지만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첫째, 나 지금 뭘 만들고 있지? 둘째, 이걸 어디까지 만들 생각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어떻게 쪼개서 시켜야 할까? 정말 간단하죠? 근데 이 간단한 질문 3개가 실패 확률을 진짜 드라마틱하게 줄여줍니다. 여러분 노트나 리드미 파일 맨 위에 항상 딱 적어두세요. 그리고 일이 막혔을 때를 위한 나만의 복구 루틴도 하나 만들어두면 아주 강력합니다. 3단계인데요. 1단계, 일단 지금까지 뭘 했는지 한 문장으로 싹 요약해보세요. 2단계, 다음 기능은 딱 한 문장으로만 정의하는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마지막 3단계, 거기서 작업 범위를 한 번 더 줄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AI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우리 인간을 위한 루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장을 정말 미친 듯이 가속시켜줄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단순한 습관이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하나 끝날 때마다 딱 하나만 기록하는 거예요. 그 기록할 내용이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지시 방식은 뭐였지? 이 질문에 대한 답 딱 한 줄짜리 메모. 이게 하나둘씩 쌓이면요. 인터넷에서 긁어모은 그 어떤 프롬프트 모음집보다 훨씬 강력한 여러분만의 비밀병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수준 높은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진짜 고수는요. 언제 프로젝트가 끝났다고 말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이건 AI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해야 하는지 그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됐다는 신호는 뭘까요? 바로 이런 느낌이 들 때입니다. 내가 쓰는 프롬프트가 점점 비슷해지고 어떤 일든 자연스럽게 척척 분해하게 되고 또 막혔을 때 어디서 딱 멈춰야 할지 감이 오는 순간. 이건 그냥 기술이 느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숙련됐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진짜 중요한 실력입니다. 이 부분은 AI한테 맡기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능력이요. 예를 들어 아주 복잡한 알고리즘이라던가 극한의 성능 최적화가 필요한 부분, 혹은 정말 깊은 전문 지식이 필요한 영역은 여전히 사람의 판단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AI의 한계를 아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을 더 프로페셔널하게 만들어줍니다. 프로젝트를 끝낸다는 건요, 모든 걸 완벽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한 만큼만 딱 만들고 여기까지 하고 멈출 수 있는 용기,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완벽함이 아니라 결단력 있는 완성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드디어 여정의 마지막 단계에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새로운 마인드셋이 궁극적으로 어떤 능력을 만들어내는지 그 최종 변신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능력은 바로 일을 시키는 감각입니다. 이건 코딩 실력이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AI 하는 아주 유능한 파트너한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일을 맡길 수 있을까? 이걸 아는 직관적인 능력. 바로 이게 이 시대의 크리에이터가 갖춰야 할 진짜 실력인 거죠. 이 일을 시키는 감각은요, 크게 3가지 본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 막연하게 알아서 잘해줘 같은 요청을 피하는 감각. 둘째,
일단 범위를 최대한 줄이고 보는 감각. 그리고 셋째, 한 번에 딱 하나만 시키는 감각. 이 세 가지만 몸에 익히시면 됩니다. 이 비유가 모든 걸 정말 잘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은 건축가고요. AI는 여러분의 지시를 글자 그대로 아주 성실하게 따르는 건설팀이에요. 여러분의 가치는 더 이상 벽돌을 직접 쌓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명확한 청사진을 그리고 정확한 지시를 내리는 데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는 이 질문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쓰는 도구의 능력이 사실상 무한해진다면 여러분의 취향과 판단력의 가치는 과연 무엇이 될까요? 이 AI 시대에 오직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역할은 무엇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